안녕하십니까. 신호일동 모아타운 주민 여러분. 오늘은, 2구역, 예전에 일기 위원장이셨던 한태성님을 모셨습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워낙 또 이 계통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는 게 많으시니까 한번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2구역 준비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태석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모아타운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고 봐야죠. 네. 예. 왜냐면은 우리가 요곳에 사업이 실제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우려를 하셨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우려를 했는데 지금 조합원이 동의율이 많이 올라서 실질적인 총회 준비 단계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요 근래 네. 동의율이 좀 많이 나왔다는데 예. 2구역, 3구역, 4구역 이게 세 구역 중에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구역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 구역을 잘 보시려면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단순히 모아타운의 개별 계획을 개발이 아니라 통합 개발을 원하고 있고요. 이 통합 개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세 개 구역을 통합으로 구성하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이제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3구역의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이 3구역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나머지 2구역과 4구역 간의 사업적인 협업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통상 우리가 재개발 요건이 보통 비례율이 100% 이상이면 사업할 만하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140% 이상이 되는 140%. 그 정도 상당한 그 평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양천구에서는 그 수익률이 엄청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재개발 요건으로 봤을 때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전무후무하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예상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을 다 끝내보면 이 수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지. 예. 동네 어르신들은 이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우려를 좀 하시죠. 사실은 저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과연 이 수치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수치 계산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 수치는 제한된 수치일 뿐입니다. 제한된 수치이고 추정치일 뿐이죠. 추정치이다?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추정치를 발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상당히 근거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 단계를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 시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애초에 제시했던 비례율이 근접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동의율이 작년만 해도 80%였었잖아요. 예. 주민 동의율이. 예. 4분의 5였죠. 법규상으로는 4분의 5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빈집법과 이제 도정법의 규정 사항인데, 최근에,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용호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요 제한을 좀 낮췄습니다. 낮췄어요. 그래서 4분의 5에서, 즉 80%에서 5% 낮춘 75% 수준으로. 75%로. 예. 그런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이미 저희 구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75% 가까운 동의를 보였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 문제 없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조합? 조합 총회, 설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통합 시공이나, 결과적으로는 목표는 이제 통합 시공이거든요. 근데 통합 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시공사를 비슷한 시기에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3개 구역이 동시에 다 진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절차상, 간격을 좀 띄면서,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구역이 사업성이 제일 좋고 하기 때문에, 3구역의 총회를 먼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2구역도 따라가고 4구역도 따라가는 이런 연차 방식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총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합 집행부의 구성인데, 그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참여가 정말 절실합니다. 조합원들의 참여.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요건하고 좀 다르게, 모아타운은 저희가 이게 그 빈재법에 의한 절차상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패스트 트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준비할 기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합원들, 특히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뭐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좀 집약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총회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설립 총회는 사실 저희가 애초에 계획하고 좀 과도하게 잡았던 거는 이미 작년 추석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난 거네요. 한참 지났죠. 그 이유는요? 예,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을 할 때는 빨리 진행된다라는 어떤 예상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는요 반대표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예, 반대하는 비대위에 따라서 이것이 사업 진행이 상당히 늦춰질 수 있는데 작년 저희 2구역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총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유는 있죠. 그분들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주민 주도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거 맞는 그리고 얘기죠. 또 뭐 사업비를 줄여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론적인로는 맞지만은 과연 이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럼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느냐, 사업 주체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사업 주체로서 이 부분을 비즈니스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주민한테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을 때의 출발점이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성공 요인으로서 파트너를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강남 어떤 부유층과 같이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일정 인원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맨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월동에서는 사실은 그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부 참여를 독려하는 그 리더 그룹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바라볼 때 요것이 주민 참여, 당연히 주민 참여이긴 하지만 주민 주도로만으로는 하는 그런 비대위의 반대는 사실상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위원회와 비대위는 아직도 뭐 서로 협상이나 합의나 그런 건 없이 80%에 거의 도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대위 이 반대하신 분들은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반대는 하고 있는데 애초에 초기 때 저희가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대응을 좀 아주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하에서 반대파 B파의 그 동의율 접수율을 상당히 압박을 해서 저조하게 만들어놨고 저희가 공식 A파는 그 이후로도 상당한 동의율을 걷게 돼서 지금은 그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신뢰되는 그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우리 한태석 위원님은 그때 당시에 1기 위원장이셨고 지금 2기 위원장은 이제 문재인 씨잖아요. 문재인 위원님. 그러면 1기 위원장님과 2기 위원장님은 어떻게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현 상태로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잘 협조가 되고 있고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를 수 있는 의견은 서로가 다, 소통을 하고, 잘 정리해서, 지금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2구역 준비위원 한태석입니다. 오늘, 우리 사업,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와서, 그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 모아타운을 좀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사실 좀 따져보면은 참 불안한 게 많죠.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이게 뭐 과연 되는 일이냐, 뭐 통합은 제대로 될 것이냐, 참, 좀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저도 주민으로서 한 30년 같이 주민으로서 있으면서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주거 환경을 좀 바꾸고 또 우리가 좀 좀 발전하는 그런 신혼일동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같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고, 또 여러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업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 단계까지 왔죠. 근데 이전에 이미 2, 3년 전서부터 저희 이 모아타운에 관련돼서 기본 계획이나 또 구역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이제 조합 설립 때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 단계는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고요. 자,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은 여기 이제 인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법적인 어떤 권위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법적인 효력, 법적인 능력을 갖게 되겠죠.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절차가 시공자 선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파트너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일군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현실적인 것도 상황을 보기 때문에 가급적 2급 상향 이상 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요때 총회를 하면서 저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이 시공사 선정과 더불어서 각 협력업체를 필요한 필수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공사 선정 과정은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건축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저희가 추진위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비례율이나 사업 개요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법규에 맞게 또한 통합심의에 맞게 재심사하는 과정으로서 이게 경관이나 또 교통이나 환경이나 도시계획 같은 것을 전문위원들이 특히 이제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건축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건축심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작성된 우리 계획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더 현실적인 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설계도를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건축심의 결과가 사업 시행 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우리가 여러 주민들한테 제시했던 분담금 문제, 분담금이 좀 더 현실적으로 또는 이미 좀 우리가 조합 설립되고 또 실제로 공사로 들어가기 전까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재평가,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 기관을 선정해서 서울시 한 곳 또는 조합에서 한 곳 해서 감정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또 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는 각자의 평가금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합원 분양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은 이거는 분양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평형 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로서요. 이런 신청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이 단지의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규 상황이고, 요때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평수라든가 수요를 선정하게 됩니다. 요때는 20일과 40일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계획과 실행이 있는데, 계획 단계에서 계약과 실행 단계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 시행
인가총회입니다. 모아타운에서는 특별히 관리처분 계획을 도정법에 의하기보다는 빈집법에 의해서 같이 통합해서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통해서 관리처분이라는 어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요거를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사업 전 시공과 사업 후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결정이 건축심의라든가 감정평가, 모든 조합원 분양과 같은 모든 자료들이 취합돼서 심의되어서 결정이 되면 이후로서는 모든 과정이 정해진 대로, 절차대로 또는 막힘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입주민들, 특히 여기 새 들어 사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반발이 없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요. 이후에 철거 과정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우리 착공 과정이 있습니다. 이 착공 과정은 앞서 선정된 시공사하고 더불어 우리가 계획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시공 절차를 거치게 되면 준공까지 통상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 인가를 거쳐서 이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고요. 이후에 조합은 해산 절차, 이후로 또 청산 절차까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청산 절차를 건축 사업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처음에 시작하는 조합 설립, 그리고 마지막 준공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시행 인가총회, 이것이 가장 분기점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계획이니까 사실상 이게 마지노선으로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거냐 말 거냐, 심지어는 안 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궁금해 하시는 거는 과연 조합원 지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 단계에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할 때 조합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걸리는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 분양 신청. 이때에 저희가 수요 검증을 할 때 분양원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신청을 안 하시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차 중에서 착공 전에 조합 분양 계약이라고 해서 일반 분양과 더불어 같이 계약금을 납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 간혹 분양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바로 또 마지막으로 청산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모아타운 단지로서 신월일동이 재개발되는 그런 멋진 우리 신월일동이 되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